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굳은 비 나리는 가을밤. 윤봉주. 벌거숭이 그대로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마루에 쭈그리고 서서 아인양하고 쏴 오줌을 쏘. 1936년 10월 23일 윤동주의 시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비가 종일 내리던 명절과 휴일이 지나고 계절이 변했네요. 기온이 뚝 떨어진 오늘 외출하는 사람들의 옷이 두터워졌습니다. 때에 따라 바뀌는 계절이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가을은 더욱 짧아진 것만 같아 아쉬움이 있네요. 은행나무는 아직도 초록색인데 노랗게 물들기 전에 가을은 서둘러 왔습니다. 이러다가 또 겨울이 되겠죠? 북쪽이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월동 준비를 서두르실 것도 같아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물 드시면서 더울 때 벗더라도 외투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동 준비 서둘러서 잘 하시고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이어서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북 가끔 구름 많고 평남과 함경도, 황해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황해도, 저녁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평남과 황해도, 오후까지 평북, 밤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함남 5에서 30mm, 평남 5에서 20mm, 평북, 함북 5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도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도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도 날씨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류 단속 강화에 따른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증감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비롯해 한류 단속 법안이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작년 대비 2,900여 명 증가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나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정치범 수용소가 줄고 있다는 보도를 했으나 202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제-몇 호 관리소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교화소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는 실제로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15호인 요독 수용소와 16호 관리소는 체제 전복을 시도한 사람들이 수감됩니다. 18호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해당하는 정치 수용소인데 이곳은 사회 안전성에서 관리합니다. 14호는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온 가족이 수감되는 곳인데 이미 오래전 회령에 있는 혁명지구 수용소는 폐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도 북한 내 수용소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외에 나머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이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유입하거나 유통하면 바로 정치범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북한 내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 친척, 이웃들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탈북 브로커의 역할 중에 하나였던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중간 전달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을 전해줬었는데요. 최근에 단속 강화로 위험수당이 높아져 수수료가 2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탈북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도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을 살리려 보냈던 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브로커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가족 간의 생사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했으나 단속이 강화되자 이 또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23년 동안 북한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탈북을 시도하다가 보입으로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받은 위력씨. 가느다란 숨만 붙어있던 것 같았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두만강을 건너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이위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온 후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채워지자 비로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 다음은 예쁘장한 새각시를 데리고 와야겠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이 있어야 내가 새각시 데리고 올 수 있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제 1목표였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지할 건 오직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을 1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질려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또는 앞으로 내가 이런 아빠가 돼야 되나?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지? 사람들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뭐 정치 얘기해도 연예인 얘기해도 끼지 못하고 음악 얘기해도 무슨 발라드가 뭔지 트로트가 뭔지 뭐 락이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혼자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탈피하고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공부해야겠다. 근데 저한테 공부라는 건 뭐 어떤 의미였었냐면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고아원에서 공부 과정을 졸업했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서 공부가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참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내 조건에서는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글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한글도 까먹은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변형된 것도 많잖아요. 뭐 두음법칙도 그렇고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한 위력 씨. 이위력 씨는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했고 입학하자마자 그래 감사하대요. 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막 물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때 그 거제도 조선소에서 돈 많이 벌 때 지금까지 벌었으면 그 액수 막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샀겠다 막 이런 계산이 나오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 경찰행정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버지 경찰 쪽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북한에서 쭉 자랐으니 경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 꿈을 다시 여기서 피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북한 경찰은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 경찰은 주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북한은 경찰을 만나게 되면 피하고요. 한국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경찰을 찾아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경찰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제가 경찰 가족으로서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상상하니까 막 행복하고요. 막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행정학과 입학하면 다 경찰이 된 줄 알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감사한 게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에 한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돈도 있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막 그거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막 젊은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신기해도 그 애들이 또 뭐 형 오빠 하면 막 알려주고 뭐 엄청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손뜨기가 여기 와가지고 막 젊은 아이들 껴주고 막 이런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한 거죠. 막.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위력 씨. 한국에 와서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위력 씨는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코이카시죠. 코이카에서 그 스리랑카 장애인 고아원 특수학교. 원래는 저는 그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고아원에 다니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북한 고아원에 있을 때 항상 그 문틈에서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 그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울타리밖에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가 딱 부러웠는데, 한 가지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제일 부러웠고, 그러면서 나는 왜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빵 하나만 이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겠노,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상상하다 보게 되면 막 진짜 같아요. 막 지나가는 저 사람이 빵 들고 오네, 막 이래서 상상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어른이 됐고, 저는 또 정부에서 도움도 받고 있고,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돈이라는 기준이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많아야 100만 원, 200만 원이었겠죠. 빵을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그때 그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사실 시작해서. 오빠, 이거 봤어? 이게 뭔데? 오빠 코이카 알지? 코이카 해외봉사단. 코이카?
코이카가 뭔데? 코이카 해외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야. 근데 이번에 스리랑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데? 오빠 예전부터 자원봉사 관심 있지 않았어? 맞아. 오빠 여기 한번 지원해봐. 나 이거 보자마자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이건 가야지. 이거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그러다가 스리랑카 자원봉사 딱 갔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북한 고아원 같은 거예요. 시설이 어느 정도 연약하라면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한영회를 하는데 이렇게 나무 장작 있잖아요. 이런 나무 꼬챙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수직으로 팔에다 이렇게 떼고 바이올린 치는 거예요. 뿌르르르르 이렇게 한영회 한다니까. 그리고 그 인도의 그 특유의 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막 이렇게 춤추고 어린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아코디언 칩니다. 예. 이거 치고 이렇게 싹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첼로로 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악 울었어요. 그때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참 그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친구들이 그런 순수함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맑은 눈을 보면서 아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눈빛하고 똑같아. 참 이렇게 순수했었지. 그리고 그 우리를 반겨주는 그 감사함. 또 두 번째는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고 많이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나는 갑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게 들었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거죠. 잊고 싶었던 북한에서의 기억.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만난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그때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통해 치유받은 위력 씨는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내가 좋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초심을 얻을 수 있고 그 순수한 그 눈동자 보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고아원 출신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텔레파시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고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제일 그 친구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먼저 웃어주고 말 장난 까고 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심조심 간다면 난 발로 엉덩이도 툭 차고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그렇게 있다가 헤어질 때 모른 척하고 헤어지는 게 엄청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렇게 가급적 막 친하게 지내다가 딱 헤어지게 되면 애들이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자애들이랑.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가 저는 그랬어요. 기대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이유 없이 가야 돼요. 이유 없이 가고 하고 그냥 감사한 걸로 딱 끝내야지. 뭔가 인사했으니까 다음에 갔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인드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원봉사 다닐 필요가 없어. 오히려 상처 줘요. 그러니까 막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가면 행복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업이 아닌 1000만 원짜리 수업을 받고 온다고 보면 돼요. 한국에 오면 더 열심히 살 건데 그러면 진짜 좋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지는 못하지만 위력 씨의 꿈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고아원을 차려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항상 일을 할 때 돈도 돈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요. 지금이 아닌 내가 이거 언제든지 그 10년 뒤에도 내 말이 도마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주제에 뭐 누구 위해서 산다는 건 참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하려고요. 그래서 분명히 통일되게 되면 저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 전에 저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분명히 제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내다보면서 제 뭐 논문이라든가 전 미래 같은 것을 설계해야겠죠. 또 지금 하고 있고 다 감사하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나게 부유하진 않거든요. 지금 가방 메고 다니고 지갑에도 5,000원짜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명절이 아닌데도요, 심지어. 그죠? 그리고 이제라도 저는 반찬 5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전혀 삶에 문제가 안 되게 하는데도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 삶이에요. 여기에서 뭘 더 원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래 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다 감사해요, 이런 게. 어린 시절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 위력 씨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많은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 남은 삶은 감사와 비전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처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더욱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있는 위력씨. 위력씨는 이곳에서 자유복음 통일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위력씨가 통일이 된 이후 어려운 아이들을 더욱 많이 도와서 통일 한국을 넘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